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순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나 좀 오른 반도체 주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회사가 2026년 올해 벌어들일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220조 원입니다. 세금 떼고 순이익만 따져도 180조 원에 육박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고요? 미국 나스닥 기준이라면 시가총액이 5,800조 원이 되어야 정상인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선 고작 1,100조 원입니다. 제값의 5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돈을 버는 기계가 미국에 있으면 5배 더 비싼 값을 쳐주는데 단지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바닥에 방치된 셈입니다. 90년대 말 한국전력에서 삼성전자로 부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흐름을 탔던 분들은 지금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총 1등조의 혁명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건 AI 전쟁의 핵심 무기를 우리 두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일어날까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삼성은 늙었다, 반도체는 끝물이다 라는 곡소리가 가득했죠. 재고는 쌓이고 중국이 따라온다는 공포에 개미들은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상황을 보십시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으면 기계를 못 돌린다고 아우성입니다. 젠슨 황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 우리 회장님들과 밥을 먹고 제발 물건 좀 달라며 계약금을 미리 냅니다. 과거 애플 문전박대당하던 을이 아니라 이제는 줄을 세우는 슈퍼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년 2등이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위기라던 삼성이 파운드리와 HBM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겉으로는 파는 척하면서 뒤로는 미친 듯이 이 주식들을 쓸어담고 있는지 그들의 추악하고도 짜릿한 속내를 파헤쳐드립니다. 특히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이라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쥐고 계신 분들, 20년 전 5만 원에 팔고 후회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실 겁니까? 이번 파도는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합니다. 한번 놓치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 장악을 위해 설계 변경이라는 목숨 건 도박을 감행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성공하면 왕좌카란이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숨 죽여 기다리는 이 승부수의 결과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반도체는 쌀과 같았습니다. 농사지을 땅만 있으면 누구나 지을 수 있고 풍년이 들면 쌀값이 똥값이 되고 흉년이 들면 금값이 되는 전형적인 농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3년 벌고 3년 손가락 빠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2026년 AI 시대의 반도체는 산삼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키울 수도 없고 돈 싸들고 가서 달라고 해도 주인이 안 팔아 하면 끝인 시장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산삼을 키우려면 깊은 산속, 특정 온도,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듯이 지금 AI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12층, 16층씩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여기서 구멍 하나가 0.001mm만 틀어져도 전부 불량품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두 회사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따라오려다 수율 안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걸 HBM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만 난리인 게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중국 기업들까지 자기네 전용 산삼, AI 칩 만들겠다고 혈안인데 거기 들어가는 필수 약재인 HBM은 오직 한국에서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월급을 갉아먹는 도둑이라면 이 독점적 기술력은 전 세계의 돈을 우리 주머니로 쓸어 담는 효자 중의 효자인 셈입니다. 미국이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고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려 해도 한국 반도체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돈을 받는 슈퍼 을의 위치. 이런 기회가 우리 생에 또 올까요? 지금 투자 커뮤니티와 시중은행 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곡소리가 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팔아서 배가 아파서 나는 소리입니다. 삼전 8만 원일 때 지루하다고 판 내가 원수다. 하이닉스 15만 원일 때 너무 비싸다고 안 샀는데 25만 원 넘어가니 무서워서 쳐다만 본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 만난 60대 고객분은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고는 이번엔 욕심 안 부리고 현명하게 팔았다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15만 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밥도 못 드시고 속병이 나서 병원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상승장에서 개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포모 증후군입니다. 한편으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스를 보니 외국인들이 몇 천억씩 팔아치운다는데 이거 우리한테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숫자만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건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회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돈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100% 후자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이 파는 건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닥에서 산 물량을 일부 정리해서 보너스 챙기는 거다. 그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잠깐 눌릴 때가 바로 우리가 올라탈 마지막 기회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 내역을 뜯어보면 팔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 보유 지분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값에 일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 값에 주워 담는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만 넘어가서 소중한 주식을 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버텨야 할까요? 무작정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2차 전지 열풍 때를 기억하십니까? 관련주 딱지만 붙으면 다 올랐지만 결국 실체 없는 회사들은 1년 뒤에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도 똑같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딱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주식은 가짜입니다. 첫째, 바인딩 계약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고객사가 물건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었다가 경기 안 좋으면 미안 취소할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27년 생산 물량까지 지금 가격으로 무조건 다 사겠다, 취소 안 한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걸 바인딩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있다는 건 앞으로 2, 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 계약 공시가 없는 장비주, 소재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확인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돈 1억을 투자하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불려주느냐는 성적표입니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부문 ROE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은행 이자가 3%인 시대에 내 자본을 1년에 절반씩 불려주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가가 이 정도인 건 사람들이 아직도 에이 설마 내년에도 저렇게 벌겠어? 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인딩 계약이 취소되거나 ROE가 20% 밑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주가 흔들림은 단순한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물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을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파느냐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머리 꼭대기입니까?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금융위기 때도 조금만 더 욕심부리다가 결국 반토막 나고 눈물 흘리신 분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절대 안 가르쳐주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확정짓는 매도 타이밍의 절대 법칙.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사이버머니만 잔뜩 벌었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으니 이제 팔아야 한다.
고점이다 하는 말들은 아마추어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잣대로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지수가 3,500을 찍어도 삼성전자는 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지수가 2,800으로 조정받아도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대한 힘, 바로 공급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확실한 구체적 신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메모해 두십시오. 어느 날 뉴스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대적인 레거시, 구형 범용 공정 증서를 발표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짐을 싸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2026년의 반도체 폭등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AI 반도체, HBM, ESSD 라인에만 집중하느라 일반 D램 공급을 줄여버려서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공급 부족이 만든 축제인 셈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다시 돈 욕심을 내서 구형 반도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그건 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초 슈퍼사이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전 가격으로 280만 원, 현재 기준 5만 원대를 뚫고 6만 원 가까이 갔었죠. 하지만 2018년 중반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러니 주가 차트만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십시오. 증설, 공급 확대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경계태세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 2026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을 타고 3%대 중반에 안착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 유동성이 풀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4% 이상으로 튀어오르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집에 가라는 신호니까요. 지금 수익 중인 분들 솔직히 불안하시죠? 매일 계좌 보면서 오늘 3% 올랐는데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끝까지 가는 절반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지금 수익이 꽤 났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절반만 매도해서 현금으로 쥐고 계십시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서 지금 15만 원이 되었다면 100주 중 50주만 팔아 이익을 확정짓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주가가 20만 원까지 더 오르면 남은 50주로 수익을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발언이나 돌발 악재로 주가가 12만 원대로 밀린다면 그때 아까 팔아서 챙겨둔 현금으로 다시 사면 됩니다. 더 싼 가격에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거대한 파도를 끝까지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전략 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다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지 뭐 하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99%는 다시 못 삽니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다시 오를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조정 500지 하다가 결국 훨씬 비싼 가격에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반은 꼭 생명줄처럼 쥐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예금 통장만 꼭 껴안고 있는 건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을 증발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6년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1년 뒤 구매력은 수백만 원씩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서 쥐고 있는 유일한 인질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엔비디아도 애플도 텐센트도 우리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세대에 또 올까요? IMF 이후 한 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 그리고 지금이 바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기차는 10년 뒤, 아니 20년 뒤에나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묻어두십시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이 두 거인에게 집중하십시오.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 격언에 머리와 꼬리는 남에게 주고 몸통만 먹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깨에서 팔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아빠가 삼성전자 15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되면 팔아서 차 바꿔줄게가 아닙니다. 아빠가 10년 동안 꾸준히 사모은 이 주식이 나중에 너희가 살아갈 AI 세상의 기둥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시오.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위대한 자산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겪고 있는 이 진통이 훗날 거대한 반격을 위한 의도된 웅크림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몰락의 전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은 늘 그랬어. 위기라고 해도 결국 기술력으로 뒤집고 다시 1등을 뺏어왔잖아.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달라. 한번 벌어진 AI 반도체 격차는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못 따라잡아. 이제 왕좌의 주인은 바뀌었어. 여러분의 해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훗날 삼성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융합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날, 지금 이 가격을 보며 우리는 환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였는데 라며 가슴을 치고 있을까요? 판단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승부처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과 통찰을 덱트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